시작하겠습니다. 조건 발생의 원리를 연기라고 합니다. 이 조건 발생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인식 기능의 측면이 있고, 인식 구조의 측면이 있고, 인식 구조물의 측면이 있어요.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인식 구조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인식 구조물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인식 구조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인식 구조물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연기의 원리다. 그 세존 당시나 그 이전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적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했거든요. 실체적으로 생겨나는 그 말은 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세존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세존은 그러지 않는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근데 이 조건 발생이라는 이 원리는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인간의 인식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실체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었냐면 논리적인 그 추론이나 추측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실체를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세존이 말씀하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해서 그 조건은 개인이 다 자기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공부냐면 내 말에 의지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조건 발생을 보아야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세존의 말대로 사람에 의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무엇에 의지하라겠어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겠어요. 이거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소멸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인식의 원리를 잘 보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식 구조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과 인식 구조물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이 여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인식 구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원래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있음 이런 뜻이에요. 함께 나타나고 함께 나타나 있다 이 원리가 조건 발생의 원리죠. 뭐가 함께 나타나고 함께 나타나 있냐?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인식 기능이,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보는 내가 그 보는 배후에 숨어서 그것을 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실체적인 기능을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식 기능인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조건 발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함께. 분명히 함께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말할 때 들어보면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을 막 써요.
제발 동시라는 말은 쓰지 말아요. 함께 나타난다는 말을 잘 이해하면 동시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저 시간에 그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기대 놓고 설명했죠. 우리는 한쪽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한쪽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나타났으면 그 한쪽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쪽이 나타났으면 그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기대고 있는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행이 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네. 못 올 것이 왔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일어났네. 이런 소리는 변화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겨나는 것으로 내 눈에 비친 것이 이것이었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것이 비쳤겠지요. 기대고 있는. 함께라는 말 속에 그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합되어 있다.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조건적 결합. 근데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면 기능의 결합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기능은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돼요. 이런 기능을 정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존의 가르침은 모두 다 세존이 직접 수행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 무슨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에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야 머리로 논리적으로 끄덕끄덕하고 그럴만하네. 아이고 그래 이해했어. 다음번 시험에 잘 보면 되겠네. 이런 공부지만 여기서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인식 기능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러네. 보이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보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잖아요. 조건적 결합이라는 의미가 조건 발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 조건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결합되어 있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힘이 뭐냐면 뭐가 그것을 이렇게 결합시키고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정신작용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과적 힘이에요. 왜 우리 정신에 그런 인과적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말아요.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면 꼭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질 겁니다.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을 빼면 되는데 화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냐? 이 화살에 묻은 독은 무엇이냐? 이 화살의 끝에 달려있는 깃털은 꽁털이냐? 비둘기털이냐? 이걸 만약에 묻는다면 화살 맞은 사람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겠지요. 그 유명한 세존의 독화살 비유예요. 즉각적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작용에서
그런 인과적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무엇을 보면, 무엇을 인식하면 그것을 자꾸 인과적으로 연결시켜요. 근데 그 인과적 결합은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방식이? 다르겠죠. 그 인과적 결합이라고는 기본 질서는 같지만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불이라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 인과적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망했다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이건 개인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요. 근데 그 질서는 사람마다 같아요. 어떤 질서가 이 안에 있냐? 인과적 질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인과적 질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결합하는 질서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조건적 결합에 의해서 인과적 결합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생을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의 태도와 삶의 관점이에요. 이 이상 뭐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뭐가 있겠어요? 늘 변화 속에서 만났던 어떤 사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과적으로 뭔가 의미를 생산했던 그 일밖에 없어요. 때로는 비관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낙관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인과적 결합에서 상당히 호평받고 있는 그 방식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방식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래? 긍정적이다라는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인식과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세존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능동적인 태도예요. 능동적. 기억할 수 있겠죠? 능동적.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2개를 가졌으면 2개로, 3개를 가졌으면 3개로, 4개를 가졌으면 4개로. 인과적 결합이라는 이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 자기가 그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실체론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왜? 운명이 인과적 결합을 결정해 줘요.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인과적 결합의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인과적 결합의 질서는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그 인과적 결합의 질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는 온전히 자기 인생의 태도와 관점에 달려 있어요.
아마 불교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라 한다면 조건 발생 속에 들어있는 이 핵심적인 개념인 상호작용을 예로 들겠어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현대인이 많이 쓰잖아요. 현대인은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에 익숙해요. 이건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너도 나한테 잘하고 나도 너한테 잘하고 우리는 잘 맞아 뭐 이런 식이죠. 그것도 상호작용입니다.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기능이 서로 결합할 때 원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원인이 되어주면 저쪽 기능은 뭘로 생겨날까요? 결과로 생겨나겠죠? 그럼 나는 원인 제공만 하는 사람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저쪽 기능이 나에게 원인이 되어주면 나는 저쪽 기능에 대한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엄청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되는 것.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 이게 조건 발생이거든요. 조건이 되는 것은 인과적 관계에서 이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원인. 내가 조건이 되어줘요. 이 원인이야. 그러면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예요. 얘들이 결합되어 있다고요. 결합되어 있다고. 함께 있다고요. 함께 나타난다고요. 함께 나타나 있다고요. 이 조건이 되는 것을 A라고 하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을 B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겠죠. 근데 상호작용은 B가 조건이 되는 것이 돼요. 그러면 A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나지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상호작용, 인과적 상호작용에서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인과적인 관계 속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원인이 항상 결과를 지배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너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아마 흙수저였나 보지? 뭐 엄마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와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 원인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불교는 어떤 원인이 생겨나면 즉각적으로 그 원인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는 이해하죠.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응? 그 인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바꿔지는 거죠. 금방 바꿔지는 거예요. 인과적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원인과 결과로 등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평등.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상호성에는 항상 평등이 들어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는 인과적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상호인과율. 그리고 아까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가 원인이 돼서 아들을 지배하게 되면 이걸 선형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선형인과율은 실제론에서 쓰는 인과율이에요. 그리고 상호인과율은 연기에서 쓰는 인과율이죠. 세조는 당신의 가르침을 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조물주가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형인과에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선형인과에는 항상 이런 논리죠.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가면 최초의 아버지가 나오겠죠. 그게 실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인과작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어떤 변화를 자기가 원해도 그 변화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왕조시대에는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삶을 가르쳐요. 그리고 위에서 너희들을 보살피고 베풀으니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실체론을 가지고 살면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요. 매우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요새 세상이 이렇게 혼미한 이유는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돼 있어요.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이 사고방식은 인류 역사 속에서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 동양에서는 2500년 전에 인도의 그 성자 세종께서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 조건적 결합에서 인과적 결합이 일어나고 이 인과적 결합 속에서 인과적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과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 질서를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인과적 구조예요. 인식기능은 인식의 구조 속에서 작동을 해요. 이해했죠? 인식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데 그 인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과적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말하려는 게 뭐냐? 인식기능의 배후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인식기능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인간의 문명이다. 인식기능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식기능이 일어나는 식은 도화지와 같은 평면이에요. 세조는 당신이 법을 설하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이것은 화공이 도화지나 널빤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도화지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전부 인식의 도화지, 의식의 도화지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한 번 그리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까? 금방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겁니까?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아빠를 미워하면 미운 아빠가 그려져요. 어디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의식에 그려지겠지. 의식의 도화지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 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우, 내가 너무하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인식을 고치면 아빠가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함께 나타나고 함께 나타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함께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함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결합의 의미가 들어있다. 조건적 발생은, 따라서 조건적 발생은 조건적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건적 결합은 인과적 힘에 의해서 결합된다. 그 인과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인의 정신작용이다. 그 정신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과적 결합의 객관적인 방식 속에서 자기 방식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또다시 강조하는데, 인과적 발생이라, 조건적 발생이라는 것은 조건이 되는 것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의 결합이에요. 이들은 어느 하나도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되어 주려고 나왔으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 옆에 있어야죠. 자기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려면 조건 옆에 있어야죠. 이 연기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항상 세상을 살 때 위를 봐야겠어요? 아래를 봐야겠어요? 옆을 봐야겠어요? 위를 쳐다보고 기도를 한다면 그는 연기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 곁에 나를 산출해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연기론적 사고방식은 이 세계를 평등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이 열반에 드시면서 아난이 물었어요. 이 승가는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그때 세존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난아, 지금까지 내가 이 승가를 이끌었다고 너는 생각하니? 반어법이죠. 당신이 이 승가를 이끌지 않았어요. 내가 열반에 든 뒤에 그대들은 자신의 의지에서 수행해라.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서양의 그 학자들이 기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람에게 그 결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지배적인 그 원인성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 원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 발생의 원리라는 것은
한 개인 안에서 작동하는 이식 기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